이런 노란 자물쇠에 달린 캐리어를 보신 적 있나요? 해외여행 갔다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 이런 캐리어를 보신다면 그 안에 명품이나 브랜드가 가득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세관에서 봤을 때 캐리어 안에 담긴 물건이 면세 범위를 한참 초과한다고 판단하면 여지없이 이런 노란 자물쇠를 차고 나옵니다. 이런 일을 직접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메타포입니다. 요즘에 해외여행들 많이 나가시는데요. 해외 나가서 명품 가방도 사고 쇼핑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금 신고를 꼭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 면세 한도가 800불이니까 한국 돈으로는 대략 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해외에서 물건을 샀는데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사실 이건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보통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 본인이 사용하려고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외국에서 구찌 매장에 갔어요. 근데 가방이 너무 이뻐. 이건 사야 돼.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용으로 사는 거예요. 애인이나 가족,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에서 산 제품을 국내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예요. 프랑스에서 에르메스 오란이라는 신발을 샀어요. 알고 보니까 국내보다 훨씬 싼 거야. 이거 한국 가서 팔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몇 개를 사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구매를 할 때부터 한국에서 팔아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목적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될까요? 우선 자기가 사용하거나 선물하려고 사온 물건은 면세한도 800불이 넘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할 목적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가까운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여행 경비라도 좀 뽑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행 도중에 시간이 좀 남아서 슈프림이나 휴먼메이드 같은 인기 브랜드 매장에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인기 있는 물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셀 플랫폼인 크림을 켜가지고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 어머나, 하나를 팔아도 몇만 원 남겠네 싶은 거죠. 그래서 티셔츠 몇 장을 사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가볍게 물건을 사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이유로 사가지고 오면 단 하나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판매의 목적을 가졌다? 그럼 무조건 사업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사업자 통과는 또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 통과는 단순하게 구매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정식으로 수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10만원짜리 꼼데가르송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티셔츠는 관세가 13% 발생합니다. 10만원에 13%니까 11만 3천원이 되겠죠. 그 가격에 부가세가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럼 12만 4,300원이 됩니다. 내가 일본에서 구매한 10만원짜리 꼼데가르송 티셔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요. 관세와 부가세가 합쳐진 12만 4,300원으로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아는 사람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물건을 사와 가지고 파는데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잘만 판다, 돈도 잘 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이건 불법이에요. 아마도 그분은 물건을 사더라도 수량이 아주 작거나 소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구매한 수량이 많거나 금액이 커지면 세관에서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일본이 감기약이나 비타민? 이런 게 좀 유명한데요. 이런 걸 한번 팔아보겠다고 일본에 갈 때마다 몰래 사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개 정도? 금액도 얼마 안 했겠죠. 그렇게 몰래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인터넷으로 팔았어요. 나름 돈도 좀 벌었을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게 점차 수량을 늘려가는 거죠. 결국엔 똑같은 제품을 100개 이상씩 캐리어에 꽉꽉 채워가지고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판매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내가 먹을 약이다, 선물을 주려고 사왔다 라고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세관에서 걸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유럽에 나가면 판매할 물건을 사가지고 옵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품이나 브랜드가 들어간 캐리어에는 노란 자물쇠를 채워져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내 가방에 명품이 있는 걸 알았지? 세관에서 열어본 건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관에서 수화물로 맡긴 캐리어를
이게 전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캐리어 안에 있던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제품의 로고나 글씨가 보였을 거예요. 이게 엑스레이 뿐만 아니라 이미 저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일단 비행기를 타면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세관 측으로 넘어갑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사업자 통과를 몇 번 했는지, 1년에 유럽을 몇 번 나갔는지, 해외 어디서 카드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오다가 걸린 적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노란 자물쇠가 달리지 않은 상태로 캐리어가 나올 때도 있어요. 캐리어 안에는 비싼 제품들이 많은데 왜 자물쇠가 없지? 사실 이럴 때가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세관에서 파놓은 함정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캐리어를 찾으니까 누가 봐도 여행객 복장이 아닌 여성분이 제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장실을 가니까 그 주변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저한테 안 들키려고 눈도 피하고 여행객 행세도 하는데 누가 봐도 수상했어요. 직접 물어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는데 아마도 제가 세금 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복을 입은 세관 직원 이런 거더라고요. 결국 사업자 통과를 하러 가니까 그제서야 제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졌어요. 이처럼 해외에서 산 물건을 가볍게 한국에서 한번 팔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면세 범위를 넘지 않는 소액이라면 한 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일 때문에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샘플을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좀 저렴한 샘플이어야겠죠.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지면 반드시 사업자 통과를 해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안 걸리고 몰래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돈맛에 취하면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구매하는 수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결국엔 세관에 걸리게 됩니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산세를 물게 되고요. 금액이 크면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어요. 해외 출국이 금지되는 경우도 봤고요. 블랙리스트로 찍혀서 해외에 나갈 때마다 집중 감시를 받게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명품이나 브랜드를 수입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